지금의 여론조사 관련 보도들은 마치 경마 중계를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누가 1위였는데 이번 주에는 누가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뭐 저도 앞에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지만 되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마장에서 이제 경마를 즐기는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중계가 좀 흥미롭겠지만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표를 던지기 위해서 무언가 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이런 유권자들에게 그런 순위 경쟁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서의 그런 적합도가 당대표 적합도 관련된 그런 조사는 오차 범위가 정도 수준에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의 위아래 합치면 8%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조사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정치 분야 여론조사의 경우에 가장 큰 목적 일반적으로 누가 이길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느 집단에 대해서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그 여론조사의 좀 본질적인 효용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오차 범위가 크게 되면은 예측과 분석이 무의미해집니다. 말 그대로 여론전을 위한 여론조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론교사 이경락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을 보면 대체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날선 그런 공방들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서 일일비하는 그 후보들의 반응들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여론조사 보도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시 후 좀 더 구체적인 문제점들 얘기해 보겠고요. 우선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지난주 여론조사와 이 최근 여론조사의 주요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조사해서 등록이 된 여론조사는 총 15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당대표 선거 적합도 물어본 결과 대부분 이제 안철수 의원이 다자대결 적합도 뿐만 아니라 가상대결, 양자대결에서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미 다룬 바가 있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의 후보 사퇴 이후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인 5일, 6일, 7일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조사들을 보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좀 혼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리얼미터 조사 보면 다시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 지지도와 그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의원을 이렇게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얼미터 데이터를 보게 되면 지난주 빼고는 조금 더 좀 김기현 후보가 높은 수치들이 그 전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정도 좀 감안하시고 보게 되면 지지도, 그러니까 적합도의 경우에 45.3 대 30.4%로 김기현 후보가 이기고 가상대결에서 52.6% 대 39.3%로 오차범위 밖에서 김기현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RM서치에서 했었던 조사는 당대표 적합도에서 김기현 후보가 37.3 대 안철수 후보 35.4%로 아주 미세하게 김기현 후보가 이기는 반면에 가상대결에서는 안 후보가 48.1 대 김기현 후보 43.7%로 또 다시 안 후보가 앞섰습니다. 또 요거 결과 왜 그런 차이가 났는가 이제 분석을 봤더니 천하람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로 이동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윤표 집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SBS가 의뢰해서 넥스트 리서치가 조사한 것들 결과가 나왔는데요. 요걸 보면 모두 안철수 후보가 앞섰습니다. 안철수 32.9% 김기현 25.6%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큰 의미 없습니다. 일단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미 최종 6인의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도 물어봤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8.4%,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3.5%,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3.3%, 조경태 의원이 1.6%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가상양자 대결에서는 안철수 45.1 대 김기현 38.4%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이렇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게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5.9%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2%의 차이가 나더라도 통계적으로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대표 선거 관련돼서 여론조사하고 계속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는데 이게 문제점은 없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선 이런 보도들 문제점, 경마중계식 그 저널리즘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경마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이렇게 중계를 들어보면은 뭐 1번, 3번, 3번에 5번 이러면서 이제 어느 말이 1위를 하고 뭐 앞서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중계를 합니다. 그럼 뭐 여기에서 뭐 말의 혈통 중계를 하고 나이 몇 살인지 무슨 히스토리 이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그런 불필요한 정보들을 경마 중계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 영역은 다르죠. 그 어느 경쟁에서 누가 우위고 1등으로 당선될 거라는 예측보다도 그 후보의 정책,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 과거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론조사 관련 보도들은 마치 경마 중계를 하는 것처럼 지난주에는 누가 1위였는데 이번 주에는 누가 1위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뭐 저도 앞에서 그렇게 소개는 해드렸지만 되게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마장에서 이제 경마를 즐기는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의 중계가 좀 흥미롭겠지만 사실 정치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나 표를 던지기 위해서 무언가 좀 판단할 근거가 필요한 이런 유권자들에게 그런 순위 경쟁은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여론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오늘 말고 앞선 시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의힘 그 당대표 선거에서의 그런 적합도가 당대표 적합도 관련된 그런 조사는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에서 일부 당대표 적합도만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최대한 그래도 당대표 선거의 대상과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자만 뽑아서 하다 보니까 1000명을 조사하더라도 최 400명 수준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차 범위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SBS가 의뢰했었던 조사만 하더라도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5.9% 그러니까 12% 정도의 그런 후보 간 차이는 뭐 의미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뭐 400명, 1000명에서 400명 정도 수준에 나오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의 위아래 합치면 8% 정도의 그런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조사에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지율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오차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석하지 말아달라고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그냥 그래도 오차 범위 밝혔으니까 뭐 이거 순위 보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보도가 되고 또 이게 인구의 회자가 되죠. 이제 뭐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의 신뢰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한편으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 분야 여론조사의 경우에 가장 큰 목적 일반적으로 뭐 누가 이길 것인가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즉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추세를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지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계산해서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이기고 어느 집단에 대해서 취약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그 여론조사의 좀 본질적인 호용성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오차 범위가 크게 되면은 예측과 분석이 무의미해집니다. 말 그대로 여론전을 위한 여론조사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언론들이 이를 주요한 이슈로 계속 다루고 있죠. 뭐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뭐 계속 끝까지 선거 때까지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언론들은 이렇게 여론조사를 고도할까요?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다양한 뉴스들을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대에 그 시사 프로그램 뉴스 채널 같은 데서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시사 대담 중에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민심에 대한 해석들을 패널들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번의 조사로 그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저비용의 고효율 그런 콘텐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결 구도의 흥미진진함, 그러니까 뭐 압도적인 차이가 아니라 막 갈팡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 여론조사라고 하면은 더 큰 관심을 모으기 때문에 언론사 수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지금처럼 뭐 계속 안 후보와 김 후보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목이랑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인터넷에서도 클릭을 하게 되고 뭐 방송에서 찾아와서도 보게 되면 뭐 시청률이나 그런 광고 효과 이런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이 뭐 당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공당의 당대표 선거니까. 그렇지만 또 이 이슈에 대해서 책임 당원이 아니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당원 100%로 이루어지는 그런 투표이기 때문인데, 뭐 다른 나라 대부분 정당들처럼 당원만을 대상으로 선거를 하는 것, 요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투표 권한을 가진 당원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표를 할 때 이것을 여론조사로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좀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더 의미 있게 예측해서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 방향성들을 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여론교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